자,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다 했죠. 이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싹 다 한 것 같아. 아니,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었죠. 혈례 근까지 우리 수업 얘기했었니? 혈례 근까지. 기억이 안 나지? 이것들. 자, 혈례 근만 좀 따로 얘기할게요. 자, 혈례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혈례수 같은 경우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쌍 갖다 얘기해요. 한마디로 우리 근해 공식에서 보면 풀만 붙여서 루트시형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좀 생각해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혈례근이라는 게 언제 할 것이냐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많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뭐 x의 다른 한 끈은 P 플러스 루트 Q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한근은 뭐가 되느냐 이거지. 다른 한근은 뭐가 될까? 다른 한근은 뭐라고?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근만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 근이 있다면 다른 한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려고 한다면 언제 해야 되냐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개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2차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개수 만약에 A, B, C라고 하는 요 개수가 우리가 유리수라면 개수가 유리수라면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자, 한다면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현서는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거 저희 사진 찍은 거 있거든? 그거 보내줄게. 자, 두 번째로 개수가 실수라면 x는 p 플러스 qi 다른 p 마이너스 qi라는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혈례를 쓰려면 무조건 조건이 붙은 상황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바로 그냥 대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것만 절대 잊지 마. 알겠지?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지난 시간에 이 형태까지 했을 거고, 우리가 실수 조건이라고 해서 근이 실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안 했어. 자, 두 근이 실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아요? 한 배씩 얘기하면서 했었죠.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형태에서 우리가 그 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정석에서 보자면 우리 아마 9단원쯤에 있었던 형태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실근이 되는 조건이랑 우리 아마 그 내용 중거에는 있을 텐데 실근의 부호라고 있을 거야. 실근의 부호라고 해서 실근 조건을 실근의 부호라고 합니다.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개수가
배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존재를 할 때 이거일 때 조건을 갖다가 따져주는 거야. 이때 얘 두 근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두 알파 베타에 대한 부호를 갖다 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두 번째로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세 번째가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를 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렇게 하고 세 가지로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형태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항상 요 경우라면, 이 경우라면 또 나오다 안 나오다. 자, 요 경우라면 반드시 해야 될 건 첫 번째 판별식을 찾아라. 두 번째 우리 두 근의 합을 찾아라. 세 번째 두 근의 곱을 갖다 얘기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이 형태를 반드시 찾고선 스타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문제에서 내가 오늘 오면서 그 유튜브 쇼츠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 우리가 보통 수학 쪽에, 그러니까 학원 강사들 중에 일파라고 얘기하는 강사 정승재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현우진이라는 사람의 두 분이 얘기하는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라는 주제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 정승재는 뭐라고 했냐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승재가 절대 아니다. 수학을 못했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현우진은 수학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쇼츠를 두 가지 이렇게 하고 그 두 가지 주제에서 암기 과목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써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수학은요 암기 과목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잖아. 왜냐면 계산 암기라는 거 우리가 외워서 그냥 쓰기만 하면 돼. 근데 얘 수학은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 기본 공식을 우리 외우고 해야지 써먹을 거 아니야. 니네가 만약에 근해 공식을 잘 생각을 해봅시다. 니네가 자주 쓰면 근해 공식을 자 이해만 했어. 그럼 니네가 그걸 일일이 다 증명해가면서 풀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있는 거야. 그걸 활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처럼 내가 항상 수학을 하면서 얘네들한테 얘기하지만 외워야 될 거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건 구분은 해야 돼. 두 번째로 문제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포인트 잡는 건 반드시 포인트 잡아야 돼. 즉 부호가 나왔다면 요 세 가지를 반드시 하고선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 그런 포인트를 꼭 잡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는 판별식 B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크다가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이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두 분의 또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수직선에 표시해서 공통 부분을 찾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루트는 알아야 뭘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형태를 좀 해줘야 될 거고, 두 번째로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역시나 판별식 D를 해주는데 얘가 음수로 바뀌는 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다. 왜? 두 분의 부호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어차피 두 근이 존재를 한 거야. 그러면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겠지. 그리고 합 같은 경우도 어느 게 크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알파, 베타가 0과 작다 이거 하나만 해주면 된다. 됐어요? 됐니? 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했으니까 이차함수랑 연계되는 부분을 해서 근의 분리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원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파생되는 것들이 꽤 많다. 라는 형태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말았던 게, 자, 절대값. 얘가 문제가 있네. 절대값이 있는 방식. 자, 여기에서 우리 함수를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함수 특강 듣는 학생들은 내가 이거 절대값 함수라고 하면서 내가 보여줬지. 그치? 너희들 상태 너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진짜? 아프면 얘기를 해. 너 얼굴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갖고. 진짜 어디 아파 보여서 그래. 내가 영상 어차피 찍으니까 졸면은 뭐 졸다가 저기 하면은 집에 와서 영상을 보면 되니까. 알겠지? 그 대신 아프면 꼭 얘기하자. 버티지 말고. 자, 함수 특강 내가 이제 방정식 함수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 방정식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함수 부분,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방정식, 함수, 부등식을 같이 간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절대값 같은 경우도 그냥 방정식을 놓고 푸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것만 갖고 하기에는 솔직히 힘들어.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야. 자, 절대값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값을 기준해서 0에서부터 그 전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절대값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값 x가 a라고 했을 때 이거일 때 우리 x값은 두 가지로 해서 나눠져. 왜냐면 0 기준에서 거리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a와 마이너스 a로 해서 얘기를 하고 범위가 반드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수직선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가 0이라는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 여기에서 기준을 넣었을 때 a가 아니고 0이다. 0에서 기준을 놨을 때 우리가 0보다 큰 영역인 여기 영역과 0보다 작은 영역인 여기 영역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거기가 거리가 A가 되는 형태, 즉 거리가 A가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답과 우리가 0서부터 여기까지 즉 A가 되는 형태에 대한 형태의 답과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 표시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될 건 이 범위 안에 요 범위 안에 이게 반대로 가야지. 이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이 범위 안에 이 값이 역시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럼 범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범위를 신경 안 쓰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을 방정식화해서 푸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범위를 나눠놓고 그 해당되는 값이 그 안에 존재하는지 그래서 존재한다면 답으로 인정, 존재하지 않는다면 답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 형태를 해준다는 게 방정식이라는 뜻인 거야. 절대값이 있어. 그러면 지금 수 전체를 갖고 놓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0에서부터 거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절대값이 두 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또는 0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범위가 어떻게 나와질까? 이 값은 범위가 몇 개가 나와질까? 3개. 3개가 돼요. 4개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수직선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0에서부터 거리라고 했잖아. 한마디로 왜 0이 되냐면 얘가 요 값이 0이 되는 값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기준은요. 우리가 A와 B라는 얘를 기준으로 놓고 가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범위가 당연히 이쪽 하나, 이쪽 하나가 될 거고, 그쵸? 여기서 보면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나눠야 되는 구간이지. 근데 수 전체로 가니까 저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가자라는 형태가 되니 이걸 만족하는 x값이다 보니까 실제로 범위는 x가 a보다 작을 때, 두 번째로 x가 a와 b 사이일 때, 세 번째로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나눠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4개면 우리 범위가 절대값이 3개가 됐어. 그러면 범위가 4개로 늘어나는 거지.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보면 여기에 등호가 우리가 보면 큰 쪽에 붙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0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기준점이니까 부호가 없잖아. 맞죠? 없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통용적으로 플러스라고 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붙어서는 얘기를 보통 안 해. 가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보면 플러스 쪽에 붙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그 형태를 갖다가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범위에 나눠서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범위를 나타내서 역시나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x값, 얘에 해당되는 x값, 얘에 해당되는 x값 구해서 얘네 둘의 관계는 공통이야. 한마디로 이 안에 들어가느냐 이거야. 얘네 전체는 그냥 합인 거야. 다 써야 되는 거야. 해당되는 부분. 얘네도 공통 아니에요. 이 구간 내에 얘가 답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들어가는지 확인. 그랬을 때 답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답인 거야.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돼. 첫 번째 헷갈려하는 게 여기까지 공통을 찾아. 아니면 이거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냥 답 나왔으니까 그냥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기억해야 될 게 여기 공통이라는 거. 근데 두 번째로 놓치는 게 공통만 생각해갖고 얘네들도 공통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야. 얘네들은 답을 구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다. 여기 구간에만 들어가는지 소속되는지 확인하는 거다. 요것만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정식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함수로 보는 게 더 빠를 때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함수로 보는 게 더 빠르고 계산하기 편할 때가 있어. 언제냐면 만약에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뭐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얘를 만족하는 최소값, 최소 x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원래대로 이렇게 범위를 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 중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함수로 하면 편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직선과 만나는 그 직선과 교점을 했을 때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있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 뭐 이런 거야. 0 대신에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나 얘의 최소값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나오고, 또는 얘가 뭐 3이다 라고 돼서 얘를 만족하는 x값의 개수 구하라. 이런 거. 또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 이런 거 나오면 실제로 보면 방정식으로 풀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지 않고 함수로 보면 그래프라는 형태 여러 가지 답들 중에서 찾는 거니까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구간을 나눠서 일일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절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값 함수에서 그냥 특징들 갖다가 먼저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자, 첫 번째 fx가 있을 때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하는 종류는 첫 번째로 y는 f 절대값 x, 즉 x 부분의 절대값이 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의 절대값이 있는 거. 세 번째로 둘 다 있는 거. 네 번째로 함수 자체의 절대값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함수가 흥미했더니 이거 일일이 다 보여주고 하긴 했어. 그 특징들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얘 그래프를 그리고, 즉 x가 0보다 큰 부분의 그래프를 그리고 y축 대칭을 해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프가 돼. 양수 부분만 그런 거. 그래서 하는 방법을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얘는 y는 fx 그래프를 y는 0보다 큰 부분만 그리고 x축 대칭을 해주는 게, 얘는 y는 fx를 그릴 건데 얘는 x가 0보다 큰 부분, y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리고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그냥 원점 대칭은 이동을 하는 형태를 갖다 얘기하는 거지만, 얘는 전부 다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y는 fx를 그리고 그냥 다 그려.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함수로 놓으면 y는 3, y는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이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풀 때는 얘를 그냥 이런 식으로 풀기만 할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풀고 어차피 이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는 거 없는 걸로 나눠서
그냥 연립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좋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 함수 형태로 가는 거야. 어떻게? 얘는 얘 형태잖아. 그럼 얘는 살짝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아래를 보려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접어 올려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됐니? 얘 그래프가 이건 거야. 접어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y는 3이니까 y는 3이 되는 형태선 그어서 만나는 교점이 x값인 거잖아. 거기에 해당되는 x값이 얘인 거야. 그럼 개수 구하려면 그래프 그려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이거를 이렇게 범위 나눠서 그리는 거 해보는 것보다는 예를 해주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예. 됐니? 그래서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주면 되게 편해지는 게 많아. 그래서 함수 형태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함수나 그래프나 함수나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세트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함수 안에 함수가 여러 가지 답이 있잖아. 맞아? 그걸 가지고 우리가 0이 되는 게 방정식이고요. 범위를 나누는 형태를 나눠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베이스에서 거기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나눠주는 게 부등식과 방정식으로 가지고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함수가 중요한 거야. 왜?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최소값이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그래 하려면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얘 같은 경우 그래프가 그냥 얘가 0 되는 거 잡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둘 다 양수, 우리가 보통 이쪽에 숫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래프가 얘 같은 경우는 일정을 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죠. 그래서 여기가 A점이고 얘가 B점이에요. 항상 기준이 이렇게 돼요. 즉 값이 하나면 한 번 꺾이거든. 두 개니까 두 번 꺾여요. 세 개면 세 번이 꺾이는 거야. 즉 영역이 세 개가 되니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돼요.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그 영역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0되는 A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0 되게 하는 A 집어넣고 B 집어넣으면 끝나는 문제인 거야. 근데 이거를 범위를 일일이 집어넣고 하려니까 힘든 게 있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절대값 나오면 솔직히 많이 어려워해. 실제로. 지금 여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수업 원을 하다 보니까 절대값 많이 못 접했지만 아마 하루에 많이 접해봤을 거야. 솔직히 절대값 보면 짜증나지. 일일이 범위 구해서 했었지. 근데 함수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금방 편하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렇잖아. 시구에 일일이 되어 있는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이면 한눈에 띄니까 답이 뭔지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학은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잔머리 잘 써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안 할까가 어떻게 하면 쉽게 풀고 빨리 풀까를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기본 지식이 많고 내가 갈 방향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읽고 나서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게 돼야 돼요. 근데 니네들은 한 가지 방향만 알고 있으니까 힘이 든지 이게 어려운 건지 모르고 힘든 방향만 생각하다 보니까 수학은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함수하고 계속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우리 나와 있는 가우스. 자, 가우스가 있는 방정식. 자, 가우스가 있는 방정식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가우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호가 있는 거죠. 요거를 n이라고 했을 때 요거의 의미는 뭐였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n이라고 하자라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표치형에서 이 실수는 우리나라밖에 안 써요. 얘기했지만 최대 정수기 때문에 정확히는 얘로 써야 돼요. 이렇게 밑에가 짝대기가 없어요. 이게 가우스의 정확한 기호야. 근데 우리가 최소를 안 하기 때문에 얘를 하는 것뿐이야. 원래는 최소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까지에서는 최소를 하지 않아서 이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랬을 때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x는 우리가 정의가 그래서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는 걸로 정의를 내려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수기 때문에 얘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특징을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을 텐데 뭐가 있냐면 가우스 x 플러스 정수가 되어 있거나 마이너스 정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얘는 영향을 안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우스 x 풀마 정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숫자는 그냥 빼줘도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거 곱하기는 안 된다. 왜냐하면 2x라고 했을 때 1. 얼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2라고 빼줄 수 있잖아. 근데 1.7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인 거잖아. 곱하기 값이 완전 달라기 때문에 곱하기는 안 되지만 이 정수 형태에 대한 더하기 때문에 빼서 날 수가 있다는 형태를 좀 기억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반드시 기억을 하나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자, 가우스가 있는 방정식은요.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부등식으로 나옵니다. 해는 부등식으로 나옵니다. 해가 부등식인 거야. 제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 이해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가우스 x 플러스 2는 0일 때 x값을 구하래. 우리가 가우스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x를 구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냥 얘를 문자 취급해서 얘를 그냥 n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나서 해주는 거야. 얘를 n이라고. 그러면 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는 0되니까 n-2, n-1은 0이 돼서 n은 1과 2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가우스 x가 1이고 가우스 x가 2인 거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값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부등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얘 같은 경우 지금 연결이 돼요. 자,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보통 연결되게 나오지는 않게 나오니까 수가 연속하니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범위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니 이해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10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 특징들을 갖고 이건 여러 가지 방정식의 일부분으로서 반드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알겠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문제마다 있을 때 포인트 잡으라는 거.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할 텐데 우리 23번 이제 못했던 23번, 24번, 27번, 그 다음에 28번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해볼게요. 30번까지나. 자, 23번부터 좀 볼게요. 자, 그러면 23번에 보면 식이 자, 23번에 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 0이라고 했을 때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래요. 자, 얘라고 한다면 유리수 A, B를 각각 구하라 레이스라. 자, 우리가 원래 되돌아면 x가 얘기 때문에 얘를 정확히 풀려면 다른 한근을 알파라고 놓고 얘 갖다 식 변형을 해서 즉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 개수가 1이니까 얘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럼 힘들잖아. 근데 우리가 전제 조건이 붙어버렸어. 뭐라고? A와 B는 유리수라고. A와 B가 유리수네? 그러면 전체 개수가 다 유리수잖아. 그 얘기는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뭐만 이해했어요? 이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 얘로 풀 필요가 없이 뭐 하면 돼요? 근과 계수를 이제 써주면 되지. 즉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루트 1차항의 계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맞아. 그럼 바로 A값이 나오는 거야. 자, 두 분의 곱은 B-3이구나. 상수항이구나. 이래버리면 돼요. 자, 더하면 이쪽은 4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그래도 A는 5이구나. 얘는 합차해서 1 나올 거고 B-3이니까 B는 4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갖다가 무조건 아까 얘기했지만 무조건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으면 쓰는 거야. 그냥 썼다가 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 2번에 얘가 1번이죠. 자, 2번에 x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이라고 되어 있을 때 자, 한 근이 1 플러스 i 돼. 1 마이너스 i 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실수 a, b라고 되어 있어. 조건이 또 있죠. a, b는 실수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개수가 실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다른 한거는 무엇이다? 1 플러스 i. 그렇지, 1 플러스 i구나. 그러면 두 분의 합이 계산하면 2가 될 거고 두 분의 곱은 역시나 2가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우리가 객관식에는 굳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잖아. 얘가 A-3이구나. 얘가 B 플러스 2구나. 그래서 A는 5가 되고 B는 0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형태다. 자, 24번. 자, 24번 같은 경우는 한근이 1 플러스 I. 플러스 자 이해해요? 자 얘 어떻게 해야 될까? 대입해야 될 것 같아요. 조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상수예요. 그래서 상수앱이라고 그랬지. 네. 유리수 실수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대부분 이제 대입을 해서 되고요. 대입을 한다면 루트 있는 거 없는 걸로 나눠서 하시면 되거든.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 저기가. 어떻게 하면 돼? x-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고 다른 항구는 알파라고 놓고 식을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때도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x제곱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하고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x 그 다음에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루트 2는 0이라는 얘가 나오겠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알파가 m인 거고 마이너스 m인 거고 여기 마이너스 m인 거고 그리고 알파 1 더하기 루트 2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알파는 요거 넘기니까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됐어요? 예. 유리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혈례수가 아닌 상황인 거지. 본인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m 될 거고 없어져서 m은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예.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조건에 따라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둬야 돼. 여기 있죠? 여기가 있죠? 예. 자, 27번으로 갑니다. 자, 27번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 두 근을 다음 조건을 만족했을 때 라고 나왔어. 그럼 먼저 우선 하기 전에 이게 조건을 구하려면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필요한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 조건이 뭐뭐 필요해? 그 뭐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응. 알파 베타가 응. 판별식. 그치. 자, 판별식부터 하자. 자, 판별식에 짝수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예. 그럼 먼저 구해놓고 하자. 그러면 얘는 5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은 4가 될 거고 두 분의 곱은 k 마이너스 1인 거지. 됐니? 예.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자. 1번 두 근이 양수래요. 자, 두 근이 양수라는 건 얘기했지만 판별식 b가 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크거나 같다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어? 예.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K는 5보다 크다가 될 거, 5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두 분의 합은 4의 양수다. 맞잖아? 예. 얘는 성립되겠죠? 두 분의 곱은 역시나 양수니까 결론적으로 K는 1보다 크다. 얘네들이 다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K는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게 답이겠지. 됐어요. 응? 아니?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맞죠? 자, 그랬니? 예. 됐어요. 예.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부호래. 서로 다른 부호래. 그럼 뭐만 하면 돼? 알파벳. K-1이 0보다 작다. 맞아. 예. K가 1보다 작다 하면 끝나는 거지. 이해했어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부분이야. 됐니? 예. 자, 29번. 자, 얘를 풀래요. 자, 방정식적으로 풀려면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가 0 되는 거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는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양수로 나와서 이렇게 될 거고 넘겨서 계산하면 얘 넘기면 x고 얘 넘기면 마이너스 2네. 맞아. 예. 근데 이 마이너스 2가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예. 그 얘기 뭐야?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서 할 때 항상 가로 치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응? 뭐 하시나? 29입니다. 1 말고 플러스지. 어쩐지 이상하다. 졸리면서도 잘 보네. 자, 이거 없어질 거고 넘기면 x는 0이라고 나오겠네. 0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얘 하나만 내줘. 알겠어요? 예. 예. 자, 요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프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자, 어떻게 푸냐면 얘 같은 경우 잘 생각을 해보면 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게 되게 웃기거든요. 아, 요거를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얘를 나눠보면 y는 절대값 x-1이고요. y는 2x 플러스 1인 거야. 됐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1을 기점으로 이런 그래프가 돼요. 1을 지나요. 됐어요? 예. 근데 얘 그래프는 2분의 1을 지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고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아니 1차 함수입니다. 예. 있어요. 예. 자, 얘보다는 얘가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절대 이쪽에서 만날 수가 없겠지. 만나는 점의 x가 뭐야? 0. 0이지. 이거 답 0. 됐어요. 한마디로 그래프를 오히려 그렸을 때 더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했어? 어차피 x값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 형태도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 형태. 알겠어요? 여기까지 했어? 예.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은 1이라고 되어 있어. 많이? 자, 그럼 얘도 역시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나눌 수 있죠.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1은 0대에서 얘는 x제곱 플러스 x는 0 나오니까 x로 묶어주면 얘가 돼서 x는 0과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0은 안 되겠죠. 예. 맞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값이 1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 돼서 얘는 마이너스 2는 0 나오겠네? 맞아.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돼서 x는 마이너스 1과 2 되잖아. 예. 얘가 여기 들어가?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돼?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예. 그럼 답은 요거 하나만입니다. 됐어요? 예. 자, 얘 역시도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 있는 거 없는 걸 나누면 돼. 요 그래프로 가면 빨리 될까? 절대값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거든? 아니,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야.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절대값은 예. 있어요? 예. 자, 얘 같은 경우는 1에서 지나고 0이 되니까 풀마 1을 지나는 얘는 그래프가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될 거야. 아, 0보다 크다니까 0도 되겠구나. 미안. 0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0 되겠죠? 이해했어? 아니? 예. 근데 왜 아무 얘기를 안 해? 몰랐어요. 몰랐어요. 너무하지 않냐? 자,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바로 교점이 두 개인데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만 나왔을 때 이상한 거잖아. 예.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점에 해당되는 x좌표 0, 여기 마이너스 1, 두 개. 그래서 함수로 볼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편해지는 게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이해니? 예. 자,
3번. 3번은 절대값이 두 개가 있네. 두 개 있다는 얘기는 짜증이 난다는 문제다, 이거. 아, 저놈의 에어컨. 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뭐라고 돼 있냐? x 플러스 4요. x 플러스 3. 자, 얘 역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구간을 나눠요. 나눠야 되는데 몇 개로 나누는 거야? 3개. 3개. 0이 되는 값 기준이니까 첫 번째로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음수가 되는, 그러니까 얘가 모두 음수, 모두 양수, 둘 중에 하나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x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얘네 둘 다 이거 넘겨버리면 3x 될 거고 넘기면 0 되네. x는 얼마? 0이네. 이 안에 속해 안 속해? 속해요. 속하니까 얘는 답 될 거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네. 네.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4가 돼서 얘 없어질 거고 2고 넘기고 x는 2네? 마이너스. 뭐 잘못했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고? 뭘 잘못했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나? 아, x가 이쪽이니까 그러네. 아, 어쩐지 헷갈려. 자,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2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얘는 답이 없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모두 양수니까 그냥 쓰면 되니까 얘 데리고 x 하나 날려버리고 x는 8 나오네. 네. 그럼 얘도 답이 되겠네. 네. 0하고 8이 답이 되겠다. 됐어요? 네. 자, 근데 얘 역시도 그래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야. 그냥 한 번에 써보면 얘는 y는 x 플러스 4와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됐니? 네. 자, 그럼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우선 1인 지점. 아이고, 이렇게 가자. 1인 지점과 여기를 그냥 3인 지점. 여기를 3인 지점으로 할게요. 구간 나눠서.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제가 생각해봐.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아, 0이잖아. 네. 얘는 3지. 2 되지. 네. 절대값이니까, 맞아? 그럼 1일 때 2가 되는, 좀 더 올라가야 2가 되는 이 점을 지난다, 이거야. 알겠어? 네.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지 않다. 그냥 딱 들어가는 점만 찾으면 돼. 3을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뭐 나와? 2 나올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평행하게 2가 되는 이 지점이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인 거야. 둘 다 플러스 돼. 오히려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진 거야. 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4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지나고 4를 지나는 좀 올라가죠. 좀 떨어져.
4를 지나고 4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도 0 집어넣으면 4 나오잖아. 아, 4점에서 만나겠구나. 그래서 여기 점과 이쪽에 어떤 만나는 어떤 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 답은 전부 다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에서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굳이 가운데 거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이해니? 예. 그래서 지금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만 함수 형태도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 알겠죠? 자, 31번 거기 보면 할게요. 자, 31번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 가우스 x에 대한 즉 가우스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x 2x 제곱 이 가우스 x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죠. 원래는 치원해놓고 해야 되는데 굳이 치원 안 해도 돼. 자, 치원 안 하고 한다면 얘는 2, 1, 3이 되니까 플러스 3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 예. 맞지? 예. 자, 그러면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가우스 x는 1이 되죠? 예.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가우스라는 기호는 얘를 넘지 않는 최대 함수라고 했잖아. 네. 그럼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만 답인 거야. 그럼 최종적인 답은 1과 2 사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자, 2번에 32번에 보면 자, 32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달라요. 자,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x가 0과 3 사이일 때라고 전제 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우스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가우스 x가 2래요. 자, 얘 모든 행을 구하래.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잘 봐야 돼. 가우스의 정의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했잖아. 예. 가우스는 숫자냐 문자냐? 진짜. 이래서 틀린 거야. 여기 x와 이 x는 어떨까? 같은 걸까 틀린 걸까? 같아요. 틀린 거야. 한마디로 얘는 수라고 해. 가우스는 숫자인 거야. 절대 문자가 아니라고. 알겠어? 그래서 가우스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x- 가우스 x에 대한 그래프 그려라 하면 범위에 따라 가우스 x 값을 구해서 그리는 게 달라진단 말이야. 즉, 이 범위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가지고 나타내어라 라는 게 첫 번째야. 뭐냐? 즉, 0서부터 1까지, 1서부터 2까지, 2서부터 3까지, 세 가지 구간에, 왜냐면 x에 대한 범위가 이거 이제 가우스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가우스 x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예. 에이? 아요. 너 뒤진다. 잘못 가르쳤어. 가우스 x는 아까 계속 틀렸잖아 이 자식아. 가우스 x는 2죠. 한마디로 수라고요.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인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0은 2가 돼서 x제곱은 뭐가 돼?
풀마 루트 2가 되죠. 맞아. 예. 여기까지니 예. 풀마 루트 2가 x는 여기 안에 들어가? 아니요. 항상 범위 생각해야 되지. 안 들어가지. 네. 그게 뭐야? 얘는 둘 다 답이 안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2가 돼서 x제곱은 3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풀마 루트 3인데 저기 안에 뭐가 들어가?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만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는 2가 돼서 x제곱은 4가 되니까 현재 x는 풀마 2가 되고 저기에 속하는 거야. 2만 돼서 최종적인 답은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우스는 문자다 숫자다. 숫자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알겠어요? 됐니? 예. 얘 역시도 그래프로 갈 수 있어요. 요거 역시도. 자, 요거 역시 그래프로 가보면 x제곱 마이너스 2랑 가우스 x랑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와 y는 가우스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가우스 x는 계단식으로 가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려보면 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0서부터 3일 거꾸로 여기까지 해주면 안 되구만. 이쪽만 자, 0이고 얘는 2를 지나고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그쵸? 예. 그 다음에 y가 0이니까 루트 2를 지나는 루트 2면 이 정도 되겠다. 루트 2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야. 그쵸? 네. 여기까지니? 예. 그 다음에 가우스 그래프는 0에서 1, 2, 3, 4 이렇게 해갖고 0, 1, 2, 3을 했을 때 0에서 이거 좀 더 저기 해봐. 이거 어차피 3까지만이니까 좀 더 구간을 좀 넓게 그리자. 똑같이 그릴 때 자, 1, 2, 3이라고 놓고 여기 1, 2 여기까지 마이너스 2고 1.4니까 중간 정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다음에 가우스는 0서부터 1까지 뚫렸으니까 여기를 지나는 거고 맞아. 예. 그 다음에 2, 3까지 해서 자 1대 1일 때는 여기에서 2까지 여긴 들어가고 여긴 뚫리고 그쵸? 그리고 2에 여기에서 2일 때 2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요 교점이 되겠네. 여기서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교점이 여기와 여기가 돼서 우리가 내려보면 여기가 얘가 되고 얘가 루트 3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언니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됐니?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우스는 숫자다 문자다? 숫자. 숫자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니? 예. 자, 그 다음 단어 공부해야 될 2차 함수 부분 나갈 건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하는 단원에서 2차 함수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여기니 2차 함수는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여기 단원에서 주요
깊게 봐야 될 것은 몇 가지를 딱 정리를 할 거야. 자, 첫 번째로 내가 분명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함수라는 거와 함수 안에 방정식과 부등식이 같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라고 했어. 맞아. 자, 그럼 2차 함수를 갖다 기준을 놓고 얘기할게요. 자, 했을 때 얘가 알파고 베타면 우리가 해당되는 게 요 검은색에 해당되는 게 2차 함수고요. 우리가 X축에 해당되는 여기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이고요. 얘를 기준으로 밑부분이냐 아니면 여기 부분이냐 따져주는 게 부등식이야. 뭔지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프 내에서 확인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우리 생각해줘야 될 게 요거다 라는 형태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여기 단원에서는 우리 위치관계 갖다 얘기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자, 선생님 좀 프린트에 보면은 거기 그 절대값 아까 설명한 거 그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라고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꼭 좀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는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 모든 함수라고 나온 부분은 함수가 나오면 식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여기 식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래프가 있으면 식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함수는 총 몇 가지로 나뉘라고 했어요? 함수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특히 더 얘기하잖아. 함수 몇 가지야? 4가지? 이 싸가지야? 몇 가지야? 몇 가지냐고? 3가지. 3가지라고. 어떻게 나눠지려고 했어? 아, 그 X축에 아우 진짜 이 소리 기억 안 나? 함수 수업 듣잖아 이 자식아. 아우 진짜. 기본형, 아, 기억이 났어요. 표준형, 일반형. 무조건 얘로 보셔야 돼요. 함수 나오면 무조건 얘예요. 알겠어요? 예. 절대 잊지 마. 그리고 하율이는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지 너. 공수2 그 영상 보면은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 보면 다 이걸로 설명돼 있어. 그래서 그거 보면은 조금이나마 다시 기억할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현수는 기억하지? 기억 못하고 있는 거 맞아. 이씨. 야, 너는 이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억해야 돼. 알겠어? 자, 기본형은 성질, 말 그대로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프가 어떤 형태인지, A의 값에 따라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 그 모두 다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표준형은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기본형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원점 기준을 놓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좌우 위아래 이동하는 형태를 볼 수밖에 없어. 왜? 원점만 항상 지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본형에다가 X축 방향으로, 이거 색깔로 해서 해줄게.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표준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X축 방향 이동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주라는 거야.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야. 좌우로. 그러면 x가 바뀐다 이거. 좌우로 바뀌는 거니까. 이해했어? y축 방향 이동하면 y가 바뀌는 거야. 좀 이따 식으로 보여줄 거야. 그러면 x축 방향 이동할 때 x가 어떻게 바뀌느냐? x 대신에 x-p로 바꿔 쓴다 이거야. 이게 공수2에 가면 평행 이동해서 또 쓰여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y축 방향 이동하면 y가 바뀌는데 뭐로 바뀌냐? y 대신에 y-q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뭔 얘기냐면 2차 함수에서 y는 ax 제곱이라고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했대. 그러면 x가 y가 이 문자가 바뀌는 거라고. 어떻게? y-q는 a x 대신에 x-p 그래서 제곱은 그대로 가는 거야. x가 변화가 되고 y가 변화가 되는 거야. 도형의 이동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함수니까 y는 돼서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게 1차 함수가 됐다면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야. 만약에 문제에 좀 이따도 풀겠지만 fx잖아. x-4라고 돼 있어. y는.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뭐야? y는 fx 그래프를 어떤 의미인가? x축 방향으로 x가 바뀐 거잖아. x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원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형태로 반드시 기억을 해줘요. 알겠니? 됐어요? 일반형은 표준형을 전개해 놓은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형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모든 함수는 이 세 가지로 정의하면 조금이나마 쉬워져. 알겠어? 왜? 이런 거 나왔어도 어떻게 되는구나 바로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얘들 공통수학 쭉 들어가면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면 계속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함수를 적용시키지 하는 거를 도형인데 함수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함수를 워낙 싫어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얘 보고서 얘 특징이 뭐가 되고 어떻게 가는 거구나 생각만 할 줄 알면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값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 조금만 생각해 주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진이? 네. 그래서 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어? 또 이제 먹기만 해. 다른 사람도 이거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자, 함수 세 가지로 표현된다 라고 하면 무조건 함수 뭐 어떻게 표현돼요? 그러면 세 가지로 표현된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기본형은 그래프의 특징이나 성질을 얘기하는 거다. 표준형은 그래프를 좌우 위아래 이동을 시키는 거거든. 평행 이동. 일반형은 전개한 거다. 이 형태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기 이거 기억하느냐 못하는 차이가 제일 커요. 그 다음 우리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자, 위치는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가 직선 또는 2차 함수가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할 거야. 자, 대표적으로 2차 함수와 직선이 있으면 즉 y는 mx 플러스 n이고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네. 자, 둘의 위치 관계를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식이 어떻게 되는 거 같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얘는 두 식의
무조건 연립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자, 두 식이 지금 만나 안 만나? 만나요. 안 만난다는 얘기는 공통된 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라는 거라고. 알겠어? 즉, 그러면 경우와 만나는 경우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두 점에서 만나는 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위치 갖다 얘기하는 건 무조건 두 식을 연립해서 그 연립의 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연립을 한다는 얘기는 얘는 방정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연립 방정식이 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1차와 2차에 대한 둘이 같다. 공통된 연립을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와 y는 mx 플러스 n에 대해서 연립을 해주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식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냥 둘이 같다라고 말해. 이렇게. 이거는 대입법이 아니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얘에서 이 방법을 등치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총 세 가지로 간다. 풀이법, 가간법, 대입법, 등치법. 여기니. 자, 그럼 얘를 넘겨서 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해가 말 그대로 교점 갖고 얘기했을 때 해가 x값이니까 얘가 돼서 얘가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즉 해라는 거는 얘가 바로 교점이 된다라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안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 b가 0보다 작다. 판별식 b가 0이다.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는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래서 판별식을 하는 거야. 얘는 그러면 무조건 나왔으면 둘에 대한 교점 나왔네. 아, 둘이 연립했구나. 그거는 해가 이거 교점에 대한 x좌표가 해구나. 이거를 기억을 해줘.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됐어요? 자, 요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럼 2차 함수가 나왔다고 해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맞아. 예. 둘이 만나는 게 여기 나오면 무조건, 아, 둘이 연립해갖고 교점. 이렇게 찾으면 돼. 알겠어? 예. 몇 개냐 얘기하는 건 그냥 판별식. 오케이? 예. 자, 근데 문제는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 이 얘기 했었어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났을 때 거리 구하는 문제. 이거 얘기했었죠? 지금 기억 안 나는 아유, 완벽히 기억나요. 꺼지세요. 기억 안 나잖아. 야, 네가 마침 내가 우리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거 어떻게 알아보니? 근과 계수의 관계 때 설명했어. 그거 뭐지? 기억이 진짜 나요. 꺼지세요. 진짜 나요. 자, 절대값 A분의 어쩌고 저쩌고. 절대값 A분의 아니, 이상한 소리 없죠. 아니. 자, 둘의 교점을 구해야 거리를 구할 거 아니야? 맞아? 그렇지. 아. 자, 둘의 교점에 해당되는 답이 알파와 베타가 되겠지. 즉, 얘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a 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이거의 두 분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y값은 f 알파와 f 베타가 돼서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얘는 뭐가 된다고 했어? 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맞아. 아까 y값 내니까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직각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거리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맞아요. 네. 자,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반은 방법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떻게? 탄젠트. 거짓을. 탄젠트. 자, 이거는 두 분의 차공식을 외워주라고 했어. 근데 우리 보면 탄젠트라고 이거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형태가 되지. 밑변분의 높이라는 얘기는 기울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기울기가 m이니까 m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맞아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얘에 의해서 피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아예 공식화해서 거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거리 구하려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다. 이런 형태 나오면 이동된 거구나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어. 자, 바로 문제를 한번 봐볼게. 2회차에 20 몇 번이냐? 아까 보면 26번 봐봐. (26번에) 보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y는 fx 플러스 4에 y가 아니야. 요거는 0이라고 하는 얘에 대한 근의 합을 구하라고 돼 있거든. 맞아요. 네. 자, 얘 정확히 그럼 이것들 솔직히 얘기해서 얘를 풀 때 함수 나왔네. 또 저건 뭔 소리야 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솔직히 그렇잖아. 26번 2회차. 2회차라고요. 아니 몇 가지 됐어요? 예. 근데 이거 원래대로 하려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 10 구한 다음에 x 대신에 저걸 집어넣어서 해야 돼. 정확히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한다. 잘 봐봐. 잘 봐봐. 우리 얘가 fx야. 맞아? 요 점은 여기 있는 이 점은 fx는 0이라고 했을 때 x가 2와 4인 거야. 그쵸? 맞아요. 얘는 식일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하는 이 형태만 기억하면 잘 봐봐. 이게 되게 어렵지 않아. 얘 의미가 뭐야? x 대신에 바꾸는 거잖아. x 대신에 바뀌면 뭐라고 했어? 어느 방향? X. x축 방향 맞아? 그러면 이 의미는 뭐야? y는 f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거 아니야? 그게 뭐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만큼, 얘가 마이너스 4만큼 이동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해했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와 0이잖아.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끝났죠? 얘가 뭘 뜻하는지 의미만 파악했으면 10줄자 없고 그냥 암산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네. 그럼 바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식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 모르니까 어렵다고 했던 거야, 얘가. 솔직히 우리 3-1 심화 때 이런 문제 많이 봤어.
그쵸? 그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지? 왜? 2차 방정식은 그냥 2차 방정식이고 2차 함수는 2차 함수 따로 생각하니까. 근데 통합해서 바꾸니까 현저형 아닌 거잖아. 그치? 어이없지 않아, 문제? 어? 하영이 너 이거 되게 어려웠던 문제지? 이게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왜 쉬운 문제 갖고 뭐라고 저기 하는지 왜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 이게 원래 정확히는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저식 모르니까 원래는 y는 a 가로 x-2와 x-4라고 써놓고 요게 아유 여기 fx라고 자 fx 이렇게 써놓고 그럼 f x 플러스 4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놓고 얘를 정리하면 a는 x 가로 x 플러스 2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구해줘야 되는 거야. 원래는 원인지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이거 의미파악 바로 하니까 바로 10도 안 넘고 그냥 안 들으면 되잖아.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알겠어? 함수를 이렇게 보라야지.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1차 함수, 2차 함수, 삼각함수, 나중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뭐 별별 함수 다 이해를 해주면 돼. 알겠어? 하율이 네가 도형의 이동을 배운 이유가 그래서 배우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근데 도형의 이동을 따로 하니까 어려운 거야. 뭐든지 따로 보지 말라고. 알겠어?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보자. 더 웃긴 거. 그 앞에 16번을 볼게요. 16번에도 그래프가 그렇게 이상하게 막 복잡하게 나와 있어. 16번에 2하고 3 마이너스 2랑 3 마이너스 2와 3 5 해서 여기 하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2, 3, 5 이면 4라고 되어 있거든? 맞아? 네. 그랬을 때 얘가 y는 fx y는 gx 이렇게 나왔지? 자 했을 때 방정식 fx 마이너스 gx가 0이래. 아 10도 안 나오는데 헷갈려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얘 그냥 답 한눈에 나오거든? 이거 답 2야.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GX 넘겨보면 얘네 둘이 같다. 이 의미 뭐야? 같다. 의미 뭐야? 교점. 같다. 아, 교점. 됐니? 여기까지 됐어? 둘이 같다. 교점이라고. 됐어? 그럼 교점에 대한 방정식 분리니까 x값이 나올 거 아니야? 둘이 만나는 점 어디야? 얘하고 얘네? 맞아? 얘가 둘이 교점의 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와 4 둘이 합이라며. 합이면 얼마? 2급. 어렵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한다고.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 얘 나왔네, 갖다 나왔네. 아, 그럼 둘의 교점이라고요, 무조건. 는 나와 있으면 둘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건 그냥 넘겨서 푼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뭐든지 그냥 방정식이나 방정식을 하지 말고 얘기했잖아.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정식은 같이 가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거 갖고 좀 더 난이도 있게 가보자. 등호가 아니고요. 이번에 y는 gx가 이렇게 돼 있어. 이 의미 뭐냐? gx의 그래프와 fx 그래프 중에서 fx가 위쪽에 있는 거.
근데 대신 끊을 때는 x값 교점이니까 이렇게 끊는 거야. 됐어요? 그럼 fx가 위에 있는 거는 여기를 끊어서 봤을 때 여기 구간하고 이 구간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그럼 얘의 답은 4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함수로 보면 다 그냥 보인다. 그림이니까. 뭔 의미인지 알겠어요? 유설이 이해했어? 지금 한 게 내일 2차 부등식이야. 근데 그냥 부등식 식으로 보니까 어려운 거야. 알겠니? 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함수 방정식 부등식 같이 가되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냥 얘 나왔으니 포인트 잡아야 된다고. 얘 나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 잡아야 돼. 그게 안 보이면 수학이 어려운 거야.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거 이 문제나 이 문제 너희들 진짜 어려워했던 문제들이야. 실제로 심한 문제 나왔다 보니까. 근데 암산을 풀잖아. 왜? 얘가 뭘 요구하는지 의미파악만 했으면 되는 문제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해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치관계까지 해서 보면 아까 판별식까지 한다고 했어요. 됐니? 네. 지금부터 20번까지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마 그거 다 풀고 나면은 최대 최소까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니? 예.